뼈덕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이나무 대한치 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32강 오늘 어떤 회사죠?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뭐 잘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미국에 하시는 분 아니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식재료 및 레시피 배달 서비스를 해준답니다. 특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추천 어떤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레시피나 뭐 재료를 그냥 배송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바로 해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워낙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대박을 칩니다. 왜냐면 맛도 괜찮은데 바로 이게 집에서 요리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배달로 해주니까 얼마 안 된 회사구나. 예. 그래가지고 너무 잘 나가니까 잘 나가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물류센터도 만들어야지. 물류센터도 만들고 우리가 레시피 이거 팔았으니까 와인도 팔 수 있겠네. 와인도 팔고 그러면 요리 도구를 팔 수 있겠네. 하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했어요. 속칭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가를 쳐보세요. 상장한 회사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더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 저게 되나 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패스트 팔로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패스트 팔로워들은 들어올 때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경쟁이 워낙 심해졌는데 경쟁이 심해졌는데 그게 대기업도 막 들어가고 심지어 이거는 약간 그 홀푸드 그러니까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하면서 또 약간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얘네가 했던 블루 에이프런이 했던 어떤 영역들을 뺏어 먹을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도 다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려버리게 돼가지고 게다가 그 과정 가운데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객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놓쳐가지고 실수도 나오고 막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잘못된 그 레시피 나와가지고 고객의 어떤 불만도 나오고 또 와인 같은 경우 구독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돈을 일정 내고 받는 서비스인데 그것도 막 실수도 나오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좀 뭘 해요. 잘 돼. 잘 되는데 이게 잘 되니까 사업 기회가 더 많이 보이잖아. 이게 잘 되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고 저렇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업을 키웠을 때는 항상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달러 규모와 뭐 5천만 달러 규모는 그냥 정량점을 풀었어야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그 장사만 하더라도 직원 한 명 있으라 두 명 있으라 다를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클 때 내실을 다지면서 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고 나중에 우리가 회사 컸을 때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또 외연을 키우면서도 여기 우리 기존에 있는 기존 고객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고 등등등등 그야말로 성장 하나만 가다가 지금 망한 케이스가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블루 에이프런이라는 회사 잘 모르니까 우리 케이스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핵심은 여러분 잘 나갈 때 깝치지 말자. 그렇죠. 잘 그게 나갈 때 핵심이에요. 깝치지 말자. 어느 제목 같은 거. 네, 잘 나갈 때 깝치지 말자.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사례가 한두 개겠습니까? 잘 나갈 때 깝쳤던 회사가. 근데 뭐 삼성이 이제 넘사벽으로 가서 이제 뭐 솔직히 깝쳐도 되는 회사인데 워낙 이제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많으니까 안티 펴지니까 뭐 솔직히 다 해봐도 됩니다, 여러분 삼성은. 근데 삼성이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 때 여러분이 모르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삼성에서 이런 것도 했었어 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삼성이 오디오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오디오. 예. 오디오 비즈니스라는 건 오디오 무슨 뭐 기계? 앰프. 앰프. 그래갖고 앰프.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웬만하게 관심 없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명품 오디오를 만들어. 왜냐면 전자업체니까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면 또 그러니까 근데 뭐 잘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만드는데 성공했어. 근데 쫄딱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알아요? 왜 망했어? 앰프를 엄청 큰 것만 만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잖아요. 틀면 아랫집에 너무 크게 들려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잘은 만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임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사들이고 접었습니다 회사를. 그냥 삼성이 여러분 오디오 산업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그 대삼성이 그렇게 해서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뭔가 맞는 것 같잖아요. 전자산업, 뭐 가전제품도 맞으니까. 잘, 그때 했으니까. 테레비도 하고 있고, 테레비에서 이제 음량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TV에도 음량이 원래 달려 있고, 그렇지. 근데 안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다 집도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이건희 회장 그런 미국 일반 집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만 생각한 거예요. 한남동 자기 집. 평창동인가? 아무튼 자기 이렇게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큰 음악을 틀어도 옆집에 영향을 안 주는 자기 집만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따닥따닥 붙어 산다는 거. 층간소음마저도 멱살 잡는데 앰프를 트는 거 거기다 대고 빰빰빰빰 그러면은 그냥 대재앙이죠. 아랫집 윗집이고요. 그렇지. 그러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잘 하는 검에도 불구하고 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했다. 임원들이 울자 겨자 먹기식으로 다 사들였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회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예. 이거 했다 해서 저거 성공하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요만큼 성공했다고 키웠을 때 당장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우리 회사 얘기하면은 아주 작은 회사 이제 마이크로 수준의 회사를 얘기하면 저희 회사를 얘기하면은 저희도 할 건 많아요 사실. 할 건 많은데 제가 이렇게 IT 회사나 이런 플랫폼 회사, 컨텐츠 회사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하죠. 도대체 이거는 왜 하고 있을까? 그런 게 많거든요. 이거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도 있겠지? 아, 이건 안 해도 될 텐데 누군가 이걸 계속 하네? 아, 저는 그러면서 우리 회사도 언젠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외향적으로도 키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저랑 고 작가님이 이거 들어오기 전에도 눈송이 얘기, 프랙탈 얘기를 했는데 프랙탈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그 시드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냐, 처음 프랙탈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그거 스케일 프리로 갔을 때 이렇게 계속 확장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계속 똑같이 확장이 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뭐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딴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팔 수 있고 저것도 팔 수 있고 뭐 온라인 마케팅도 뭐 온라인 마켓 우리가 직접 차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당장 지금 저희가 하는 거에서도 신생 업체치고는 영업이익도 잘 내고 뭐 하고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외향적으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한번 프랙탈을 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잘 커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잘 나간다고 깝쳐갖고 돈 더 벌 수 있는 거 이것저것 하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SNS 업체들. 페이스북 잘 되니까 이걸로 넘어가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던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해요. 페이스북에 맨 처음에는 유튜브보다 훨씬 인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잘 되니까 오히려 그것만 깝치느라고 딴 건 또 생각을 안 한 거야. 페이스북만 예, 있으면 되지. 뭐. 페이스북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깝쳤던 게 뭐냐면은 나중에 넘어가도 문제 없어 했는데 어림도 없어. 왜? 페이스북은 컨텐츠 중심이고 유튜브는 약간 팬덤 중심이라서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그다음에 핵심 구조가 뭐가 다르냐? 페이스북은 피드 구조의 공유 구조예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피드가 있지만 유튜브는 선택적으로 내가 게시물이 뜨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는 결국에는 내가 그 구독을 하는 건 아무리 많아도 다 뜨긴 다 떠요. 내가 내리면 다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기적 도달이기 때문에 페이지는 안 뜨는 것도 많아. 내가 눌러서 직접 찾아가서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전혀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했다고 여기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처음 잘한다고 깝쳤던 업체 중에 제가 아는 업체 중에 열에 8개는 유튜브에서 아유 그냥 피똥 싸고 있어요. 아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열에 한두 개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다? 잘 나갈 때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내실 다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철장이 그래서 좋은 책인 거예요. 히든 에셋이 뭔지 따져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컨텐츠의 미래도 좋은 책이에요. 어떤 커넥션을 만들 건가, 어떤 프로덕트 커넥션, 어떤 펑셔널 커넥션을 만들 건가 이런 걸 따져보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형적 스케일업 그냥 단순히 내가 때려박아서 그냥 규모만 키우겠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만 자본만 투입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고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엮어가지 않으면서 그냥 외형적으로만 키우면은 아까 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더 큰 기업, 나보다 더 큰 규모의 동재가 들어오면 무조건 무너져서 망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웃긴 게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네트워크가 들어온다고 망하지가 않아요. 네트워크는 쉽게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네트워크라는 거는 유기적으로 얼마나 엮여내는 거야. 내 히든 에셋과 내 제품과 제품 연결. 근데 그런 거 고민 없이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해보니까 조금 잘 돼.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쫄망하는 거야, 쫄망.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10가지 경로 중에 1번이 고객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존 고객에 대한 충성도, 만족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이게 커갔을 때에도 데미지를 줄일 수도 있고 되게 안티프레자일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돈이 벌리니까 그냥 막 키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 경험도 떨어지고 외부 경쟁력은 되게 심해지고 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근데 고객 로열티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거죠. 전형적인 이제 미국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잖아요. 예, 2012년에서 예, 하면은 미국은 돈이 워낙 많아갖고 그냥 엑시스로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주식 팔아갖고 돈 벌겠다는 그냥 거품해서 먹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요즘에 계속 이제 그 자꾸 그 당나귀나 말 같은 거에다가 꼬카콘 씌워서 가짜 유니콘이었다 그 비아냥이 이코노미스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새끼네 회사들이 돈도 못 벌면서 기업 가치는 더럽게 큰 거야. 다 돈 버는 회사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다 뭐 몇 조고 5조고 막 그렇대. 근데 이게 적당히 그게 돈도 벌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없는 거예요. 뭐 다 그 얘기만 해. 뭐 트래픽이 얼마다. 뭐 몇 명이 가입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기업은 이윤축을 하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뭐 자본 조달 목적이 있으면은 회사를 내가 일정 부분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회사의 권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래 주식의 근본적인 건 배당이거든요. 배당.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 자체에 대한 자본 증식이 있어서 투자의 개념 넘어갔지만 애초로 주식은 뭐야?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투자로 그 배 옛날에 막 그거 막 스페인에서 배 띄울 때 주식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을 나눠 가지고 가겠다. 그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식 자체가 뻥튀기가 잘 되니까 최근에 그것도 봐봐요. 얼마나 그게 웃겨요. 위워크라는 이제 공유업체 그 오피스가 잘 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거 한 번 투자 더 안 받으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때요? 투자자는 그 7억 달러 자기 주머니에 챙겨놨어요. 8천억 챙겨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능력자네. 네,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챙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또 번법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뭐랄까. 아니, 누군가는 그걸 투자하니까. 왜냐면은 근데 그 투자자들도 그 사람 나무랄 수 없는 게 돈 넣고 돈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 돈 넣고 돈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좀 따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냥 0. 법적으로는 0이에요. 0. 그냥 다 합법적 프로세스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막 그 사람이 만약에 막 우리가 공유 오피스로 뭐 세상을 연결하고 세상 가치를 찾는 뭐 이딴 소리 했으면 그거 좀 안 맞지 앞뒤가. 좀 추잡스러운 거죠, 진짜.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그랬던 거지. 그게 좀 추잡스러운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제 미국 스타일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이 블루 에이프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잘 나갈 때는 깝치지 말자예요. 오히려 내 내실을 더 다지자. 잘 나갈 때는 더 내실을 다지고 그래서 더 단단하게 한 다음에 탑을 쌓자.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과 순서를 생각하자. 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